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인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노윤기 강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면 저는 현재 각인 영어 전문 학원에서 이제 최다 수강생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에 여기 지금 예비고 1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차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학교 때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 2, 3, 4, 5등급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상대평가가 된다라는 거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면 1 그리고 B면은 2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 A랑 1이랑의 관계성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 A와 상대평가 1등급의 이 무게가 너무 달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A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 받고 3등급 받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럼 궁금하시죠? 왜 우리 아이 영어 그래도 요 주변에서 막 열심히 1, 2, 3학년 다 보냈는데 왜 그렇게 1등급을 못 받지? 이 고등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정말 실제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어렵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들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새로운 지문이 있죠. 이 새로운 지문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 이 추가적으로 가져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때 아무리 암기를 했어도 새로운 지문을 보고 자기의 응용력, 독해력이 없어버리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응용력이 없으면 이 독해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고등 영어의 엄청 중요한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중간고사 끝나고 아이들 다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 아이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 내신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공부하면 기말고사 때는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요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술형이 문제예요. 서술형. 진짜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서술형에서 다 곡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힘들어하는데 그럼 서술형이 왜 어렵냐. 그 중학교 때도 분명히 서술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서술형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냐면 여기도 이 위에 지문은 이제 아이들이 내신 범위 때 학습을 한 지문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위 글을 요약을 해서 선생님이 새로 만드신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약문에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이 자리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 돼요. 어형 변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동사형인데 명사형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응용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문법이나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등과 고등 영어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여기 이 오른쪽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밑줄 친 A에 대해서 자유롭게 영어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광릉고등학교, 한영고, 뭐 배재고 상관없이 이 영장 능력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서 풀 수 있게 안 내고 자신이 정말로 문장을 만들 수 없으면 이 문장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킬러 문제라고 하죠. 킬러 문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래? 킬러 문제지. 킬러가 뭐야? 죽이는 사람 죽으라고 낸 거잖아.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기가 없으면 이거를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1학기 때 만나는 친구들은 참 아쉬운 게 겨울에 좀 만나서 서술형 연습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막 학교에 와가지고 내신 공부하겠다고 막 6주, 7주 동안 암기한다고 해서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거를 미리미리 그래서 이 겨울에 준비하려고 어머니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암기로 안 됩니다. 어머니들. 영어 시험도 암기 과목이 아니고 원래는 암기 과목이 아니었지만 응용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독해, 서술형, 어휘, 문법 이 모든 분야에서도 이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 그냥 암기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강동고등학교, 상일여고 이런 데서 다 문법도 변형시켜서 내요. 그래서 변형시켜서 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문법 풀이 기술이 있어야만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술형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작, 요약문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문제를 못 맞추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 영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파서 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결국엔 겨울에는 반드시 서술형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절대로 내년에 1등급 받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수업을 준비해 왔냐, 제 수업, 그러니까 결국엔 해결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들고 왔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교재들을 보시면 제가 이 각인 영어에서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집필해 왔던 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혼자서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 그 각인북스 여기에서 같이 이제 직원들이랑 함께 이 전체 교재를 같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일반 강사들보다도 교재의 퀄리티나 콘텐츠적인 측면이 강한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술형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인 서술형 독해 완성 기본 수업이 있는데, 자 여기 수업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 기본적인 영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작 쓰는 기본 패턴이 만들어져야, 그 기본 개념이 잡혀야 실제로 문장을 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패턴을 제가 개념으로 알려주고 계속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실전 문제나 예제 문제는 전부 다 강동 9 기출 문제로, 그래서 제가 명일 배제를 전담하고 있지만 광문, 한영, 성덕, 강동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학교의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서 만들어낸 교재가 이 서술형 101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그 A, B, C 빵꾸 그 요약문 그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요약문을 자리값에 맞게끔 다 패턴화시키고 분석해내서 이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강사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신 이 수업 중에서는. 그래서 이 명사 뭐 동사 하는 요약문 정복하는 거 아이들이랑 같이 해가는 거 이 수업이 이제 서술형 강좌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작과 요약문을 아이들과 같이 정복해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신은 강화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독해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응용력. 자 응용력은 어떻게 향상시켜 줄 거냐, 바로 이 리딩 메소드 101이라는 강좌인데 보통 이 독해를 하면은 이 중학교 때 아이들 어떻게 독해하냐면은 그냥 모의고사 풉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선생님이 해설해주고, 그래서 이거 이런 내용이어서 정답 몇 번이다. 그럼 문제 풀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문제 풀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글을 읽는다는 거는 아이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단어랑 문장 해석 능력, 구문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랑 해석만 되면은 내가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해석해놓고 애한테 물어보면 나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지문이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 이러는데 그건 어떤 훈련이 안 된 거냐면, 이 지문은 사실은 가로로 쓰여 있지만 세로로도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끼리 연결해 가면서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을 이 5가지로 정의를 해서 제가 이제 수능 기출 평가원 문제들 다 분석을 해서 이 5개로 나눠 놓은 이 책이 바로 리딩 메소드 101이라는 강좌입니다. 이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101, 201 이게 보시면은 1학년, 2학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고 2 친구 중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명일여고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신 등급이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 2, 3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겨울에 얘는 이제 2학년 때 와서 201을 들었는데 201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올 1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1111 받고 3학년 마지막 시험까지 11 6번 연속 다 1등급 받고, 근데 그 친구가 제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수업이 이 201이라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랑 개념의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의 수준이 다른 건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방법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아까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다 보면은 그럼 아이들이 실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 수업에 그 친구를 조교로, 현장 조교로 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 배웠던 거를 아이들 한 명 한 명 옆에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 책에 보시면 나중에 여기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로직 플로우라 그래서 정말 사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제가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와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 관리하면서 진행되는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커리큘럼도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해서 10주 동안에 아이들과 서술형이랑 독해 이렇게 다 정복해가는 게 제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그 수업 하나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일리 월간지라 그래서 언어 과목은요 노출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이들이 계속 문법, 독해, 구문할 거 없이 학습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어감. 그래서 언어감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 데일리 주간지를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이 주간지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본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더와이 하프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데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시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금 수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보통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 때 와서는 내신형, 수능형 이렇게 해서 각각 1회씩 총 2회에 대한 모의고사를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까지 끌어올려주는 이 고퀄리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문제는 어디 그냥 일반적인 뭐 학평이나 아이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지문들 아니고요. 다 자체 제작된 지문들 그리고 여기 내신형 문제는 우리 강동 구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른 학교에서도 우수문항들 뽑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고퀄리티 모의고사라서 아이들 학습하는데 실력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뭐 모의고사 좋고 뭐 수업 뭐 리딩 메소드 뭐 좋겠다 이거야. 근데 아이들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제가 생각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재고 학부모님들께서 관리가 잘 된다, 좋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학생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개별적으로 관리 카드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일리 주간지에 있는 요 숙제들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안 된 것들 제가 계속 불러서 피드백하고 팔로우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는 아이들과 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새벽에 올리든 아침에 올리든 제가 답변을 또 해주면서 아이들 그렇게 독려해주고 이끌어가는 게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관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만 그냥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관리에다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현아 전담 실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학원 실장님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데스크에 계신 실장님이 아니고 제 개인 실장님입니다. 제 수업 실장님이어서 저랑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들 관리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 학습 여기서 다 얘네들 체크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전문 실장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들 이제 다 졸업을 해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여기 물론 졸업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 조교들이 이제 아이들 조금 더 밀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제가 이번에 클리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센터장님도 모시고 와서 저희 클리닉도 총괄을 하시는 대표 센터장님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조교들을 놓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클리닉 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겨울에 좀 더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고 보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제 단순히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 단위로 해서 아이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특강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이 단어 스파르타가 여기 보시면은 4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수업을 지금 들으실 생각이 없는 학부모님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 학원에서만 하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단어 스파르타는 이 언어 과목에서 특히 영어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한 60-70% 정도 언어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매일매일 100개씩 암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원래 좀 약간 빡세고 이런 게 이제 스파르타잖아요. 그래서 4기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재작년부터 여름 겨울 이번에 이제 4번 4기가 됐는데 벌써 4번이나 운영을 해온 거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요. 아침에 매일 단어 스파르타 선생님께서
조회처럼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션을 줘요. 그래서 데이 오늘은 1, 2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50개, 50개, 100개씩. 그럼 거기에는 암기지도 있고 테스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지, 테스트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 테스트까지 끝낸 다음에 채점하고 끝낸 것들을 여기다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증이 안 올라오면은 그러면 저희가 현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안 했으면은 다음 날 화요일 날 오전에 와서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라인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뒷장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매일 기본적으로 인증 미션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안 해온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아이들 불러서 암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단어 빡세게 관리해서 아예 프로그래머 시켜가지고 단어는 따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이 단어 스파르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단어장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장 쓰는데 여기 단어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단어장 선정할 때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시중에 있는 되게 유명한 단어장들이 있잖아요. 뭐 능률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장들을 여러 권 다 해서 그 중에서도 다 여러 번 반복된 빈도수 위주로 해서 거르고 걸러서 최중요 단어들 위주로 해서 베이직부터 어드밴스 그 다음에 하이퍼 해가지고 이제 고 1, 2, 3 수준에 전부 다 이 단어를 다 책임지는 그런 단어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크게 개정을 할 생각이라서 아이들 이제 조금 더 단어 관련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만족도가 되게 높은 강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강좌라기보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막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좀 단어 공부시키려고 좀 만든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다른 수업 듣고 각인 영어 안 다니시는 분도 외부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좀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강인데 요것도 어머니들이 꼭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밀고 있고 애착이 많은 강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다이어에 보시면 여기 이 prescrib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그대로 가져가셔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대답을 못하면 일단 이 강좌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얘를 대부분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처방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처방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사실 수능에서 실제로 진짜 기출됐던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 처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prescribe A to B 이렇게 쓰일 때는 규정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으로 다이어가 쓰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문장으로 외우라 그러잖아요. 이 문장으로 접해보지 않으면 1번 때 2번 때까지 다 암기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드시 다이어 구문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문에 대한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의어, 이 동의어는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은 이 replacemen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 내신에서 나왔던 요 부분인데 실제로 기출을 냈을 때는 S로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빵꾸 뚫고 암기 해봤자 갑자기 여기 S 못 쓰면은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명일, 상일, 광문 할 거 없이 동의어 문제, 특히 광문고 지망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광문고 동의어 정말 중요합니다. 한영고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는 어느 학교든 간에 되게 중요한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어가 있죠. 다이어들을 먼저 정리해주고, 이게 다 기출 다이어거든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다이어들 다 배제하고 제외한 다음에 정말 수능까지도 필요한 그런 핵심 다이어들만 정리해놨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한영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한영고 기출이에요. 그래서 한영고 기출 중에서 동의어로 바꿔서 낸 거. 그래서 이 동의어들 표제어는 제가 상일부터 해서 강동구 한 9개 고등학교를 다 분석한 다음에 가장 많이 동의어로 낸 빈도수 높은 것들 위주로 분류를 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까 그 각인북스 팀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면서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거 애들 하면 도움 진짜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 동반이가 정리하면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밑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미리 봐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상일여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기서 영일, 상일, 강동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강좌는 사실 이런 시간 맞는 겨울 때 해두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른 강좌 생각하고 계시고 다른 거 하실 거여도 이 강좌는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고려의 범주에 좀 넣어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원래 시즌 1 때 제가 조기 개강 때 11월에 하는 강좌인데, 제가 이번에 조기 개강 시즌을 진행을 안 하고 이 본 개강부터 와서 서술형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문법, 서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법 수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조기 개강을 다른 데에서 수강을 안 했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 문법 약해서 문법 한 바퀴 돌리고 가고 싶다. 그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중등 문법부터 해서 한 바퀴 싹 돌리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이 고등 영문법 총정리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 화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보내주시면은 영문법 하나만큼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사실 여기 대치랑 반포에서도 수업을 계속 작년이랑 재작년 쭉 진행했었는데 그때 제일 반응이 좋은 게 이 문법 강좌였습니다. 제가 원래 뭐 독해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반포 어머니들도 정말 푹 빠져서 독해 진짜 좋다. 그리고 이 실제 수강생들도 노윤기 선생님이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문법을 되게 잘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좀 그래도 나름 깊게 공부해서 그 이해를 시켜주고 원리를 공부시키는 그런 문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문법 같은 경우도 저 믿고 보내주시면은 문법 뭐 독해할 거 없이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사는 제가 봤을 때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아무리 원래 다 어디 가셔도 설명이 들으면 다 자기 거 좋다 그러지 뭐 안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배재고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400%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오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뭐 명일여고도 제가 최다 수강입니다. 23년부터 해서 23, 24, 25년까지 3년 동안 제일 많이 최다 수강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열심히 만든 그 교재와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표를 넣어드린 이유는 겨울에 고민이 많으시고 뭐 어디에서 내 아이 영어 성적, 영어 실력 만들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저한테 믿고 보내주시면은 압도적인 결과, 압도적인 점수 향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라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 여기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고민 많으실 텐데 겨울 동안에 좀 책임지고 열심히 한번 수업도 즐겁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윤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